안녕하세요. 삼성 라이온즈가 좋아서 유튜브 하는 서민호입니다. 프로야구에서 9월은 시즌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순위가 결정되는 경우도 많기에 이제 앞순위 팀은 가을 야구를 준비하거나 뒷순위 팀은 내년 시즌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올 시즌 9월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순위 경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3위부터 7위까지 정말 촘촘한 순위 경쟁을 하고 있고 삼성 라이온즈도 이 역시 경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9월 삼성 라이온즈 올 시즌 최종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의 제목을 운명의 9월로 정해보았고요. 오늘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삼성 라이온즈 9월 일정과 9월부터 시작되는 확대 엔트리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월은 잔여 일정이 시작이 됩니다. 우천으로 취소된 경기, 미편성 경기. 삼성 라이온즈는 9월 초 키움과의 3연전 제외 더 이상 3연전이 없는 9월을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9월에는 위닝 시리즈, 루징 시리즈라는 말이 없습니다.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할 뿐이죠. 9월 1주부터 3주까지는 일주일에 5경기가 진행이 되고 경우에 따라 사선발 로테이션을 소화할 수 있는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그리고 9월 4, 5주 차에는 2경기밖에 소화를 하지 않죠. 지금 치열한 막판 순위 싸움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찍는 일요일 오전 기준 3위 SSG 랜더스, 4위 롯데자이언츠, 5위 삼성 라이온즈, 6위 KT 위즈, 7위 NC 다이노스, 8위 기아 타이거즈가 지금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특히 3위부터 5위까지는 거의 승차가 없고 승률은 똑같이 계산이 되면서 삼성 라이온즈는 9월 정말 좋은 순위를 하냐에 따라서 3위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최악의 경우 8위로도 시즌을 마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기왕이면 3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3위 팀이 정규리그 업셋 우승을 했던 경험이 3번이나 있습니다. 2020년대 4번의 한국 시리즈 중 3위 팀이 진출한 경우는 2번이고요. 오히려 정규리그 2위보다 우승 확률이 높은 것이 바로 정규리그 3위인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정규리그 4위 팀은 반면에 업셋 우승이 한 번도 없죠. 그리고 제대로 된 가을을 느끼려면 준 플레이오프부터 시작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은 경우에 따라 가을 야구로 계산하지 않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9월 일정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9월 첫 주차 삼성 라이온즈 대구에서 키움 히어로즈와 하나이글스를 만나고요. 그리고 원정에서 기아 타이거즈 잠깐 만났다가 다시 대구로 돌아와서 SSG 랜더스와 KT 위즈를 상대합니다. 9월 30차부터는 대구에서 롯데자이언츠를 만나고 창원에서 NC 다이노스를 만나고 다시 잠실로 가서 LG 트윈스를 만나고 수원에서 KT 위즈를 만나는 일정을 소화합니다. 그리고 9월 4주차에는 두산 베어스를 대구에서 만나고 그리고 사직에서 롯데자이언츠를 만납니다. 그리고 고척에서 키움 히어로즈를 만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9월 30일 대구에서 기아 타이거즈와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이제 한 팀 한 팀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상대할 팀은 바로 키움 히어로즈입니다. 9월 첫 주 삼성 라이온즈는 키움 히어로즈와의 매치에서 유리한 선발 매치업을 가게 됩니다. 너무나도 운이 좋게 또다시 키움의 외인 선발을 만나지 않는 삼성 라이온즈. 가라빗도 최원태, 좌승현 선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우리도 최상은 아니지만 충분히 키움과 해볼 만한 매치업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키움의 고춧가루를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상승세의 시작은 8월 4주차 라파 키움 히어로즈를 수입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만약 9월 1주차 키움 히어로즈 시리즈 다시 한번 수입한다면 가을 야구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질 것입니다. 삼성 라이온즈 입장에서는 전력 차이로 볼 때 키움 히어로즈는 반드시 잡아야 하는 경기입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이글스입니다. 하나이글스 상대로 우리는 9월 6일부터 7일 2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폰세를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이글스는 9월 1주차 수요일, 목요일에 경기를 치르고 삼성과 토요일, 일요일 경기를 치릅니다. 단순 계산을 본다면 9월 3일 수요일 NC 경기에 폰세 선수가 등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폰세의 휴식, 류현진 복귀 등의 변수가 있죠. 폰세를 이렇게 좀 비굴하게 피하는 거에 있어서 좀 그러긴 한데 폰세는 올 시즌 전승 투수고 삼성 라이온즈 가을 야구를 위해서는 폰세 피하기를 좀 기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그 하나이글스는 지금 2위 굳히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올 시즌 하나이글스는 가을 야구 확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위도 어느 정도 확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이글스는 최근 리베라또, 최은성 선수를 말소시키고 문현빈 선수 휴식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이 최정상급 전력은 아닌 상황이죠. 과연 하나이글스를 잡고 삼성 라이온즈가 9월 빠르게 순위 확정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만날 팀은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지난 삼성 라이온즈 후반기 라이온즈 파크한테 수입을 안겨주면서 정말 우리에게 악몽을 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9월 광주 경기에서 우리는 악몽을 깨야 됩니다. 비록 후반기 삼성 라이온즈가 기아에게 수입당하긴 했지만 지금까지 기아와의 승률은 삼성 라이온즈가 우위입니다. 과연 최종 승자는 누가 될까요?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는 작년 한국 시리즈 파트너였습니다. 솔직히 둘 중에 한 명은 올 시즌도 한국 시리즈 가야죠. 그리고 9월 30일 오승환 선수 은퇴식 파트너로 기아 타이거즈가 결정됐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오승환 선수는 기아 타이거즈 상대로 좋은 기억이 많습니다. 역대 최연소 200세이브, 최초 300세이브 파트너가 바로 기아 타이거즈였죠. 그리고 SS 젠더스와는 단 한 경기뿐이지만 순위 싸움에 결정적인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순위로 3위의 SSG 랜더스입니다. 치열한 순위 경쟁을 하고 있는 삼성 라이온즈와 SSG, 그렇기 때문에 남은 경기가 더 중요하고 이 경기도 결코 허투루할 수 없는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개인적으로 올 시즌 삼성 라이온즈의 가장 큰 천적은 KT 위즈입니다. LG에게도 하나 이글스에게도 해본 위닝 시리즈가 KT 위즈에게만 없습니다. 가을 야구 경쟁권의 KT 위즈, 그렇기 때문에 KT 위즈와의 승부가 삼성 라이온즈 최대의 고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KT 위즈의 안현민 선수가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 다시 살아난다면 KT 위즈와의 시리즈 정말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치열한 순위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굳건했던 롯데자이언츠의 하락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롯데자이언츠는 후반기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당연히 가을 야구는 물론이고 3위를 거의 확보했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12연패를 하면서 지금 같이 가을 야구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남이가라는 이제 동맹이지만 하지만 이제는 남입니다. 저는 올 시즌 후반기 처음에는 저는 롯데의 가을 야구를 좀 응원했습니다. 롯데도 이제 가을 야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롯데가 이렇게 우리랑 경쟁해야 되는 마당에 그런 거 없습니다. 롯데에게 미안하지만 우리가 가을 야구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SSG 라이온즈와 함께 한 격이 남은 팀들이 있습니다. NC 다이노스, LG 트윈스, 두산 베어스가 남았죠. NC 다이노스는 외인 투수 4일 로테이션을 선언한 이호준 감독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건 라일리 둘 중 한 명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리고 LG 트윈스는 이때쯤 1위 확정하고 주전 휴식을 주면 삼성에게는 베스트인 상황입니다. 삼성 라이온즈는 아마도 이때까지 아슬아슬한 순위 싸움 경쟁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곧 두산 베어스는 리빌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운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제 9월 확대 엔트리 3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9월은 확대 엔트리가 실시되면서 3명의 엔트리가 추가됩니다. 안타깝게도 박승규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외야 충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포스트 시즌을 위해서는 3포수 체제를 준비해야 되는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먼저 외야수 첫 번째 후보는 윤정민 선수입니다. 윤정민 선수는 최근 피처스에서 살아나는 타격을 보여주고 있고 1루수 및 코너 외야 수비가 가능한 선수입니다. 대주자 활용은 어렵겠지만 한방 있기에 대타 자원 가능성이 높고, 굉장히 윤정민 선수는 콜업 가능성이 높은 게 박진만 감독이 육성한 야수 중 한 명으로 기회를 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외야 엔트리 후보는 바로 함소 선수입니다. 박진만 감독 체제에서 올 시즌 꾸준히 기회를 받은 함소 선수입니다. 함소 선수는 올 시즌 1군 6경기 14타석을 소화했고 꾸준히 콜업이 되고 있습니다. 확대 엔트리는 보통 유망주 콜업이 많기 때문에 가장 어울리는 자원은 함소 선수입니다. 함소 선수는 코너 외야 수비 가능하고 대주자 활용은 어렵지만 역시 한방이 있기에 대타 가능한 자원입니다. 포스트 시즌은 3포수 체제이기 때문에 김재성 선수에게 기회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재성 선수는 최근 피처스에서 홈런을 기록하기도 했고 타격에서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부산까지는 제2포수로 엔트리에 있던 김재성 선수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김재성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투수와의 호흡이 좋다는 점입니다. 올 시즌 김재성 선수는 최원태와 함께 35이닝을 소화했고 좋은 호흡을 보였습니다. 비록 평균 자책점은 최원태 선수와 호흡할 때 조금 높지만 WHIP나 피안타율은 최원태 선수가 김재성 선수랑 함께 할 때 가장 낮은 기록을 보입니다. 심지어 좌승현 선수도 김재성 선수와 좋은 호흡을 보입니다. 평균 자책점 3.48, WHIP 1.28로 다른 포수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좋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최원태 선수나 좌승현 등판 때는 김재성 선수와 호흡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포수 후보는 바로 김도환 선수입니다. 김도환 선수는 타격에서 경쟁력을 매우 보이는 선수죠. 1군 타율 2할 8푼 6리로 나쁘지 않은 기록을 보이고 피처스 타율 3할 4푼 4리로 역시 좋은 기록을 보입니다. 8월 피처스에서도 타율 3할 4푼 4리로 유지하고 있고 홈런 2개를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게다가 김도환 선수는 대타 자원이 가능한 포수입니다. 김도환의 타격은 대타로 충분히 쓸 수 있는 상황이고 이병헌이나 김재성 대타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김도환 선수가 조금 더 쓰임새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9월 확대 엔트리 투수가 콜업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후보는 이재익 선수입니다. 이재익 선수는 이상하게 기회를 못 받고 있습니다.
올 시즌 시범 경기 4경기 무실점, 올 시즌 1군 3경기 무실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못 받고 있고 퓨처스함 때 10경기 무실점을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콜업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재익 선수는 구속도 매우 준수한 편으로 올 시즌 투심 페스티벌 평균구속 143.6km를 기록하고 있죠. 이재익 선수는 자원 원페인트 상대로 매우 적합한 기록을 보입니다. 투심과 스위퍼를 던지는 이재익 선수는 기록은 아쉽지만 자타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정민성 선수가 콜업이 될 수 있습니다. 정민성 선수는 지금 드래프트 리그 파견이 되었는데 9월 3일 미국에서 돌아옵니다. 드래프트 리그 8경기 41.1이닝 2승 2패 평균 자책점 4.57을 기록하면서 불펜 자원이 아닌 선발로 정민성 선수는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양창섭 선수가 지금 매우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롱릴리프에 양창섭이 아닌 정민성 선수가 쓰이고 양창섭 선수가 필승조로 쓰이는 과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9월 이제 운명의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과연 삼성 라이온즈는 9월 어떤 모습으로 올 시즌은 마무리할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9월 정말 역대급 승률을 기록해서 정규 시즌 3위 그리고 플레이오프 정말 반전을 이루어서 한국 시리즈 한번 진출해보고 업셋 우승을 해보는 삼성 라이온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레발 죄송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청초!